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전국 의과대학 의예과의 주요 수시 학생부 전형 모집 인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리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전국 치과대학 치의학 전문 대학원 치전원 치의예과의 수시 학생부 전형 모집 인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입시철 이전까지는 의예과 이외 전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도 막상 입시철이 다가오면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치의예과를 비교적 안정으로 하향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매년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치의예과를 지망하는 학생 이외에 의예과를 지망하는 학생들께서도 오늘의 컨텐츠를 참고 차원에서라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2023학년도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의 정원 내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 그리고 전형 구성입니다. 차의과대학교만이 유일하게 의학 전문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학계열과는 다르게 치의학 계열의 경우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에서 치의학 전문대학원 시스템으로 7년 과정의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치과대학은 예과 2년 플러스 본과 4년의 6년 과정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 후 치과의사 면허 발급으로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은 학사 3년 플러스 석사 4년 과정의 7년 과정 그리고 석사학위 취득,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 후 치과의사 면허 발급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사실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의 운영 효용성이나 석사학위의 실질적인 메리트 등 이런저런 뒷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해도 석사학위 자체만 놓고 보면 학사 6년 플러스 석사 2, 3년의 일반적인 과정을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 치의학 전문 대학원 학석사 통합 과정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각 전형의 모집 인원과 비율을 석 소장이 정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치의학 계열의 경우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합쳐서 총 34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의예과 자료와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비율은 전체 모집 인원인 340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비율이고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비율은 전체 모집 인원 340명 대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80.0%에 해당하는 272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비율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록색한 기준인 서울 내외 기준을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전체 인원인 340명의 25.9%인 88명은 서울 시내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에 속해 있는 인원이고요. 74.1%인 252명은 서울시외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에 속해 있는 인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붉은색한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탐구 기준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272명의 62.9%인 171명은 탐구 영역 중 상위 한 과목의 등급을 반영하고 37.1%인 101명은 두 과목 평균의 등급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치의예과의 경우 의예과와 달리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으니까 해당 요소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자료는 전체 모집 인원인 340명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인 133명과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인 207명을 각각 비율 산출의 기준으로 삼은 자료입니다. 세부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의예과의 인원 구성을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초록색한 기준 중 의예과에 비해서 좀 더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기준으로는 면접 유무의 기준을 꼽을 수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플러스 면접 없음의 비율이 전체 학생부 교과 모집 인원의 66.3%를 차지하는 의예과와는 다르게 치의예과에서는 학생부 교과 플러스 면접 없음의 비율이 전체 학생부 교과 모집 인원의 9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플러스 면접 있음의 비율이 87.6%인 의예과보다 훨씬 높은 96.1%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 의예과 자료와 마찬가지로 각 전형별 모집 인원을 100%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여러 고찰점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대부분은 서울시 외에 있는 모집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면접이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면접이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4개 영역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구 영역을 기준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율이 엇비슷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대부분 탐구 기준 상위 한 과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런 고찰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석 소장이 컨텐츠 초반에서 의예과를 노리다가 막상 입시철에 들어서 여러 이유들로 치의예과를 병행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4개 영역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있다는 점과 탐구 영역을 기준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율이 엇비슷하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대부분 탐구 기준 상위 한 과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의예과를 아무리 열렬히 지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진로를 바꾸어 타협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아온 만큼 이 컨텐츠를 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여러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기본적인 표기 방식은 의예과 분석 컨텐츠에서 게시했던 표기 방식과 동일하고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인문계열 수시 학생부 종합 서류 면접 전형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과학탐구 과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수시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 12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대학들의 모든 전형에서 3개 영역에 해당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연세대학교의 해당 전형 역시 영어 영역 3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관점에서는 3개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해당 전형을 3개 영역으로 바라볼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국내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의 모든 학생부 전형은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100%로 3개 영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상향이든 안정이든 학생부 전형을 통해서 치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3개 영역에 해당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모의고사와 수능을 차근차근 그리고 성실히 준비하시는 것을 석 소장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 대학원의 목록입니다. 모집 인원 규모 자체가 적은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의과대학 의예과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이고요. 그조차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위치해 있는 주요 대학교들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수시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우에는 국수형 과탐 중 3개 과목 합 4등급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의 과탐 상위 한 과목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던 2022학년도와 다르게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2021학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으로 돌아온 만큼 지원군과 합격군의 변화가 좀 더 다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석 소장이 이렇게 정리한 수치만 살펴보시기보다는 2023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와 연계하여 살펴보심으로써 이러한 입시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인지해서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